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미국 증시의 실적 시즌과 함께 혼돈의 시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강세로 시작하여 나스닥이 한때 1.3%까지 올랐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졌습니다. 암호화폐는 어제의 반등 이후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핵심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였죠. 주요 기업의 실적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5%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우선 테슬라는 4분기 실적이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농계 BPS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40%나 하락했는데, 이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듯 올해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도의 16%에서 8.2%로 거의 절반이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번 4분기 실적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매량은 이미 나온 상태이고 마진도 별로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EPS가 기대치보다 조금 낮게 나온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은 2024년 판매량 전망이었는데요. 현재 시장은 테슬라의 올해 판매량 성장치가 최근 수년간의 평균 40% 이상에서 20% 초반으로 급감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210만 대에서 22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220만 대 이하의 판매량 전망치를 내놓을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판매량 예상치를 아예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2023년보다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코멘트만 했을 뿐이죠. 그리고 시장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판매량 성장치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올해 판매량에 대해 자신이 없는 태도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테슬라의 이런 결정이 오히려 어설픈 기대감을 주는 선택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의 주가 하락을 모면하기 위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실패할 경우에는 도리어 훨씬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시장의 기대치를 아예 최하까지 낮춰버리고 여기서부터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자연스레 현재가 테슬라의 최악의 시기이고 앞으로는 점점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주가 역시 상승 반전하는 모멘텀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모멘텀이란 것은 중요해서 가능하면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흐르는 것보단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를 최저치로 낮춘 이번 테슬라의 선택은 꽤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밝혀드렸듯 테슬라의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반년도 더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 테슬라에 투자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이 전망을 계속 유지해왔고 현재 실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이후에 테슬라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본격적인 양산, 그리고 소형차의 생산 시작, 자율주행의 본격화 조짐, 휴머노이드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화 등등 수많은 호재들이 2026년부터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본격화되는 것은 2026년도 아니고 2027년이나 늦으면 2028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먼저 달리죠.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부터는 크게 상승하여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진정한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적금하듯이 모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커뮤니티 등에 보면 이러한 기업의 전망은 완전히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좋은 내용만 공유하면서 이뤄지기 힘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오히려 장기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괜한 기대감은 더 큰 실망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항상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투자하는 자산이 강한 시기가 있고 약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흐름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뉴스만 보면서 무리한 기대를 한다면 기대했던 만큼 큰 실망감과 함께 도리어 장기 투자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비트코인이 슈퍼사이클과 함께 최고로 성장하는 자산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강세인 시기와 약세인 시기에 대한 메타인지를 분명하게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을 때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 영상마다 현재 지나친 과열이기 때문에 절대 몰빵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2024년으로 접어들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거의 매 영상마다 1분기까지는 흐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자산이 강세인 시기와 약세인 시기를 분명하게 인지시켜 드린 것입니다. 이걸 정말 매 영상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왔는데도 말이 계속 바뀐다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아마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냥 스킵하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셨던 분들이겠죠. 하지만 저는 매 영상 똑같은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테슬라에 투자를 하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건 그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자산의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못할 때 투자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때 파는 것이 곧 투자죠. 그런데 이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산 가격이 강세인 시기가 있고 약세인 시기도 있는데 이 모든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투자자인가요? 아니면 팬인가요? 우선 본인의 정체성부터 분명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라면 명확하게 메타 인지를 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팬이라면 진심으로 좋아하는 자산에 그냥 몰입하면 됩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진짜 문제는 자신을 투자자라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행동해야 하는데 명확한 가치 판단 없이 마치 팬처럼 활동하니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테슬라 팬처럼 보이시는 분이 저에게 이러더군요. 이 사람은 나중에 비트코인도 가차없이 버릴 사람이라고. 이것이 전형적인 팬의 사고방식이죠. 투자자에게는 버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투자는 가치와 가격의 비교를 기본으로 해서 전체적인 자산의 구성을 전략적으로 짜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감독이 되어 자신만의 팀을 짜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4-4-2 전략을 쓰다가 5-4-1 전략을 쓰기 위해 공격수를 잠시 뺀다고 해서 이게 이 선수를 버리는 건가요? 무언가를 버린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투자를 투자가 아니라 팬 활동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서 빼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로 보고 있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최고로 화려한 정점을 찍을 선수입니다. 다만 약세인 시기와 강세인 시기를 분명히 메타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올 1분기는 이 선수가 잠시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 다시는 지금의 가격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역대 반감기 3개월 전부터 반감기 때까지의 최저 가격은 반감기가 지난 이후 단 한 번도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이클의 최저점에서조차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인 저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공부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 열차에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냥 열차도 아닙니다. 2년 안에 퇴사의 꿈을 이루게 해줄 수도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특급 열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급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약세일 땐 이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별로니까 흘려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항상 반복되는 슬픈 역사죠. 이 슬픈 역사가 그리 오래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대일 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다가 3만 달러 넘어 4만 달러, 5만 달러를 바라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완전히 똑같은 일이 또다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한 그런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감기 이전에는 그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있었지만 반감기 이후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시는 이 특급 열차에 탈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력하지만 이 작은 손으로 늘 반복되는 이 슬픈 역사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푸념 섞인 말이 길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렸던 말을 그냥 흘려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투자자인가 팬인가? 나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격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물음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어제보다 2배는 더 성장하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